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108강 교수 돈족 열예 차강 이렇게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실까요? 네, 지난번에 배운 현가 주연, 접배 거상 그래서 현악기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네. 술자리를 차려놓고 그다음에 서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즐긴다. 네. 이런 장면을 묘사한 구절이었다면 오늘 배우실 구절은 그걸 이어서 손과 발을 흔들며 춤을 추고 또 그 자리를 한껏 즐긴다. 이런 네. 내용이 담겨있는 네. 문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흥겨운 장면들이 네. 펼쳐질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이제 교수 돈족도 설명드릴게요. 네. 교자는 바로잡을 교자, 그 다음에 숫자는 손숫자, 네. 돈자는 조아릴 돈자, 족자는 발족자입니다. 네. 그래서 교수와 돈족을 끊어서 해석할 수 있는데 교수는 이제 손을 바로잡는다는 거는 요 문장에서는 뜻이 통하지 않고 교자는 곧바로 이렇게 딱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 뜻을 가지고 네. 있으면서 이제 교정하다는 뜻이 나오는 거니까 손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네. 하면서 곧게 만들고 이런 뜻이고요. 돈자는 원래는 머리를 조아리다는 뜻인데 돈족 이렇게 붙어서 발을 조아리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땅에 닿는 것처럼 발을 땅에 닿다 떼었다 닿았다 떼었다 하면서 발을 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네. 있어요. 그 다음 열예 차강은 네. 열자는 이제 기쁠 열자고요. 예자는 미리 예자인데 여기서도 즐거워할 예자로 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차자는 또 차자, 강자는 편안할 강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예하면 즐거워하고 차는 또한 이런 뜻입니다. 또한 강, 대단히 편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네, 흥겹게 이제 몸을 흔들면서 놀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그린 네. 문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글자씩 보겠습니다. 교자부터 보실게요. 네. 아까 교정하다라는 의미라고 하셨는데 네, 바로잡을 교가 이제 첫 번째 의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설문 소절을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게 화살 시의 모양이죠. 예. 그리고 요게 네. 이렇게 써서 예. 발음을 나타내는 높을 네, 교자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화살시가 들어가서 왜 이게 바로잡는다는 뜻이냐? 설문에 의하면 이건 뭐냐면 이제 구부러진 화살을 곧바로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는 일종의 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로 잡다, 그 다음에 올바르게 교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된 네, 글자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는 이제 바로 잡다는 뜻이니까 손을 바로 잡을 수는 없는 좀 거겠죠. 이상하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손을 높이 들다 혹은 직선으로 똑바로 올리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뜻의 글자로 새기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손숫자인데요. 이거는 네. 뭐 많이 나왔던 글자고 네, 모양을 그렇죠. 보면 딱 이제 네. 손이 연상이 됩니다. 이제 손수가 들어간 여러 가지 글자들, 손수로 만들어진 글자들은 배우셨는데 손수가 정작 나온 건 이제 네. 나온 거죠. 설문 소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근데 근문에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형인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온 네. 가지의 모양이 5개.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5개가 다 온전하게 네. 그려져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네. 보죠. 네. 간단하게 그리면 이제 5개 그리지 않고 네. 3획으로만도 네, 그리는 그렇죠.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리면 이것도 예, 손입니다. 예. 보통 이런 모양으로 맞아요. 이걸로 해서로는 많이 이제 바뀌는 쓰였었죠. 거죠. 예, 예. 또 손을 나타내는 글자가 또 있지 않나요? 마디촌자 맞습니다. 같은 경우도 마디촌자 같은 경우 이렇게 예. 놓고 이렇게 그려서 그렇죠. 여기 손에 여기 마디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나타냈는데 그것도 이제 손을 상영한 거여서 들어가기도 하죠. 네, 네. 여러분이 이 글자를 붓으로 쓰시면 이렇게 쓰는데 이걸 제방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주제자랑 모양이 비슷해서이지 의미나 발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네. 원래 이제 손의 모양을 그린 글자가 간략하게 붓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글자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손의 완전 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자, 그다음 글자는 이제 조아릴 돈자. 네, 조아릴 돈자. 조아리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조아리면은 이렇게 숙이고 구부리는 것 네,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돈이라고 하면 설문소전부터 보시면 여기 머리 혈자가 예. 의미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들어갔으니까 조아리는 건 머리를 조아리는 네, 거죠. 머리를 조아리다. 왼편에 붙어 있는 거는 둔 혹은 네. 준 이렇게 발음되는 발음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설문에도 요 돈자는 하수야, 머리를 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돈수하면 머리 숫자를 같이 써서 뭐냐면 아예 땅 바닥까지 머리를 대고 절을 하는 겁니다. 머리가 땅에 닿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땅까지 이렇게 닿아야 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문장 안에서 쓰인 돈자는 머리를 땅에 닿는다와 발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춤을 추면서 머리까지 막을 수는 없어서 머리까지 땅에 대진 않는 거여서 여기서는 이제 발과 연결되는 동작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거 어차피 머리를 들은 상태에서 머리를 땅에다가 이제 대는 동작이니까 네. 그 목적어를 네. 발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발을 땅에 댔다가 떼었다가 하는 동작과 연결되는 것으로 새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글자요. 발족자. 그다음 글자는 이제 발족자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발을 전체 상의한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생긴 글자가 발이라고 여러 번 배우셨을 겁니다. 이 글자가 이렇게 해설어를 쓰게 되죠. 요건 여러분이 그칠지자로 새기고 계시는데 발족자에는 그거보다 석나라가 위에 더 있어요. 그래서 갑골문을 보시면은 요렇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자형이냐면 여기 완전히 붙어가지고 요게 그 발 위에 있는 종아리 모양까지 완전히 상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차 이게 떨어져 갖고 금문, 설문, 소전, 예서, 해서에 이렇게 남겨져 오게 됐는데 요 족자는 위에 종아리 모양까지 한 전체 상형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비교해 보면 요 금문의 자형 가운데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자형이 있습니다. 요 획이 이렇게 길어지면 이런 글자가 되죠. 이거는 발을 정자인데 그렇죠. 다리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발하고는. 그렇지만 발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곳을 향해 가다. 그래서 정벌하다 할 때 정자와 원래 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문학자들은. 근데 이런 자형과 약간 혼동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갑골문 금문으로부터 설문 소주를 이어오는 족자로 보겠습니다. 발족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글자를 다 해주신 거고,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열예 차강의 열자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기쁠 열자를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현재 보고 계신 자형은 왼쪽 옆에 이제 마음신방병이 붙어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글자가 설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설문 소전에는 요 말씀원변의 글자가 등장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글자는 말씀 설자로 말할 설자로 저희가 알고 있는 글자인데요. 뭐 연설, 설명할 때 그리고 설문의 자에도 역시 이 글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 글자를 소전을 두고 허신이 뭐라고 풀이했냐면 첫 번째 뜻이 즐거워하다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전에는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마음심이 있는 글자 대신에 말씀원자가 있는 글자로 즐겁다는 뜻을 나타냈던 먼저 거군요. 표현을 했다고 보고요. 요 말씀 설자의 그 두 번째 뜻, 일설, 일활 그래갖고 말하다는 뜻이 설명돼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분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설자에는 지금도 논어 하기편에 이제 첫 번째 구절에 하기시습지 불력 열호화 할 때 열자가 말씀 설자로 써 있는데 우리가 열로 있죠. 그때 이거를 신방변이 붙어 있는 글자로 새겨야 된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글자만으로 옛날에 말하다는 뜻의 설자로도 풀고 기쁘다라고 하는 열자로도 풀었던 것 같아요. 이게 따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점차 기쁘다는 뜻을 나타내려면 신방변의 글자를 전용해서 쓰게 됐다는 거죠. 확실히 뭐 기쁘다는 건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것과 관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마음심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좀 와닿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설문에서는 애초부터 이 글자를 싣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글자 가보겠습니다. 예자인데요. 기뻐하다라고 아까 해석을 해주셨어요. 원래의 의미는 기뻐하다는 아닙니다. 설문 소절 보면 뭐가 보이세요? 코끼리 상자를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코끼리 상자가 보이시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분은 발음으로 들어간 나여자가 예, 그래서 이제 발음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소전의 여자가 참 특이하네요. 재밌게 생겼죠. 요 글자 자체는 요 상이라고 써 있는 요 부분이 의미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에는 아주 큰 코끼리다. 이렇게 코끼리 설명하고 중에서도 있습니다. 큰 네. 코끼리를 예라고 했군요. 네, 그래서 네. 나중에 여기 예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성분상의 변화는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예자에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오히려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일기예보 이렇게 할 때도 사실은 이 글자를 쓰잖아요. 미리 예자이죠. 그렇죠. 예비하다. 네.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서 기쁘다라고 하는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원래 큰 코끼리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관계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빌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문장에서는 네. 기뻐하다라는 기뻐하다는 의미로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 자, 그다음 글자는 또 차자인데 네. 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접속사이니까 네. 원래 의미가 아닐 것 같아요. 이 글자에. 그렇죠. 그런 예. 경우에 대부분 빌렸다. 좀 네네. 전에 말씀드린 가차다. 예. 이렇게 이제 또라고 하는 의미로 이 자형을 사용하는 방법이 네. 그렇다는 네. 겁니다. 설문 소전에서 보시면 이걸 갖고 도대체 뭘 추정할 수 그러게요. 있을까? 예. 근문이나 각골문을 봐도 요 모양을 갖고는 예, 잘 거의 모르겠죠. 비슷한 구조인데요. 근데 이제 설문의 설명으로 조금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설문에는 이게 들이다, 바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들이는 도구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상 네. 있고 거기에 횡으로 예. 이렇게 다리 두 개를 이어놓은 것 같은 네. 그런 받침대의 모양이 있고 예. 땅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음식을 받치는 도구, 일종의 도마 같은 거죠. 조금 높은 도마 같은 거죠. 그럼 음식은 어디다 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받쳐서 넣는 어.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여기다가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올린다는 뜻이군요. 예, 올린다는 뜻으로 이제 훨씬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마조자를 이렇게 쓰죠. 네. 요 글자의 원래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가 차자라는 겁니다. 네, 그 글자가 들어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그리고 장차 이런 뜻으로만 주로 쓰이는 글자가 되었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차자. 또 차자이다. 자, 그다음 마지막 글자입니다. 강자인데 사실 이 글자는 지난번에 네. 조강할 때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조광할 때 한번 나왔었는데 요거는 좀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 그다음에 뭐 강령,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뜻으로 이 글자를 잘 쓰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정작 이게 단독으로는 설문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아, 설문에 출연하지 않고 좀 전에 문정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예. 조강할 때 강자는 이렇게 예. 벼화부연에 쓰는 글자가 원래 글자였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네. 쌀미를 쓴 글자. 네, 그랬는데 예. 그 글자가 설문에 혹 채우면 벼화부연이 빠지고 요것만으로 이렇게 강자가 그렇죠. 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것만으로 쌀 겨를 뜻하는 글자였어요. 이거를 쌀 겨를 뜻하는 글자니까 쌀미변을 더해서 이 강자를 만들어서 네. 조광의 강자를 쓰게 된 거죠. 네네. 그렇다면 요 글자 자체는 어떻게 됐느냐? 아예 폐기된 게 아니라 이 혹체 자체가 살아남아서 편안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 전용자가 돼버린 네, 거죠. 그러니까 요게. 원래는 이제 겨라는 의미를 네. 나타내는 글자였는데 네, 그렇죠.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뀌었군요. 네, 바뀐 거죠. 예.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편안하다는 의미의 강을 요 글자를 빌려서 사용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단옥제는 의미 설명을 좀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겨 그러면 날곡이 빠지고 그러니까 그 곡식의 알이 빠지고 껍질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비어 있다. 그래서 편안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아,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편안하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굉장히 단옥제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납득은 이제 잘 안 됩니다. 그냥 빌렸다고 하면 참 편한데 네. 일단 자형이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중. 예. 아, 여기서는 그래서 편안할 강자. 지금은 이제 편안하다라는 뜻의 강자로 많이 쓰이는 쓰죠. 네. 글자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8글자를 다 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수 돈족 하면 이제 팔을 높이 들어서 혹은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또 돈족 발을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발을 구르면서 그러면 이제 즐겁게 춤을 춘다는 거죠. 네. 춤을 추다가 춤을 추니 열예 차강 열예 하면 이제 아주 즐겁고 즐겁고 또 즐거우니까 정말 즐거운 거죠. 즐겁고 또한 아주 편안하구나 이렇게 해석됩니다. 네. 네. 아주 편안하게 잔치를 즐기면서 서로 이렇게 친구 또는 이제 친척들끼리 모여서 흥겨운 그렇죠. 장면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108강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예, 다음 시간 109강으로는 네. 적후, 사속,
제사, 증상 이렇게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 분위기가 바뀌네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을 하늘의 황집 우집주 날개